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국회입니다. 네, 오늘은 오전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인사청문회 보시기 전에 오전의 쟁점들 미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송락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송락규 기자, 오전 청문회 상황 정리해볼까요? 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경찰권 역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통제를 위한 경찰국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는데요. 다만 윤 후보자는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 또한 결코 훼손돼선 안 될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제도 개선 논의 과정이 논란이 된 점을 거론하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야 의원들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위법이라는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면서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경찰국 도입을 근거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의 인사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이 확실해진다며 경찰국 신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네네. 윤희근 후보자는 법적 논란에 대해선 답변을 하지 않겠다 했고,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의 징계 여부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따져 대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오후 청문회엔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고인으로 참석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후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운전기사로 함께 일하며 보시겠습니다. 활동비 1,580여만 원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후보자님, 이재명 의원 의혹과 관련한 4명의 잇단 의문의 죽음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이 사망 사고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이전 단계의 수사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4명의 잇단 의문의 죽음이 네. 이재명 의원 각종 의혹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네. 이런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계시냐,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걸 여쭌 겁니다. 네. 저희 경찰에서는 일체의 어떤 정치적인 고려 없이 저희 쪽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대답이 그렇게 미지근하시죠? 경찰청장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는 명동설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명동설. 명동설이요? 네, 모르시는 것 같은 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동설이 있죠. 네. 우주의 중심이 지구이고 모든 전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게 천동설이죠. 네. 천동설입니다. 네. 근데 이게 틀렸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죠. 네. 그런데 경찰에 이재명 의원 의혹 수사만 관련되면 중립성이 뭔지 좀 잘 모르겠지만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하게 수사가 돌아간다 해서 명동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재명 의원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은 명동설적인 수사를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취지에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 수사와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법인카드 사적 유혹 사건이 지난 2월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 경기도가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캠프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참고인이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4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교홍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인천 서부갑의 김경입니다. 사실 오늘 청문회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걸 뭐 윤희근 후보의 청문회지 자꾸만 정치적으로 몰면 우리도 할 말이 참 많은데 우리 존경하는 조은 의원님께서 너무 정치적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거기에 발맞춰서 오히려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언론 배포가 심해요. 뚜렷한 증거와 뚜렷한 죄도 없이 그건 제가 보기에 어디서 자꾸만 정보를 줘서 언론에 이렇게 흘러나오는지 우리 윤희근 후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번쯤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지금 되지 않아요. 압수수색 한번 하고 그 이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양평 공흥동에 이게 이제 농지 그 일종의 이제 임야도 구입하고 또 불법으로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그게 이 토지를 해서 아파트를 져가지고 거기에 순이익만 약 127억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게 소급 적용해가지고 준공 떨어뜨리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정식 수사로 전환한 지 벌써 9개월이 됐는데도 수사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여기는 오늘 윤희근 후보자의 청문회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 진도는 안 나가지만 우리 윤희근 후보자께서 이 양평 공흥지구도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수사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체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예, 드립니다. 그리고요. 오늘은 청문회인데 이게 권력은 짧은 거예요, 후보자님. 권력은 짧고 경찰 조직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14만 경찰의 수장이 되실 우리 윤희근 후보자는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오늘 제가 보니까 여야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우리 후보자님이. 본인의 소신껏 좀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 헌법에 보면 78조에 대통령이 인사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맞죠? 인사권. 네, 정보 소식 네. 소속. 그래서 대통령 소속의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 비서들이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총경 이상을 하는 거 이게 밀실 인사입니까? 아까 보니까 우리 후보자님 제대로 답변을 안 하시던데 이게 밀실 인사예요? 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데 그 보좌하는 비서실에서 경찰청장이 추천한 분들을 서로 협의하는 게 밀실 인사냐고요. 밀실 인사입니까? 왜 답변을 안 하세요? 그게 밀실 인사냐고요. 인사의 어떤 투명성, 공정성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나온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안부 장관으로 넘어와서 경찰국을 둬서 그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일을 대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투명하게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행안부 장관은 재청권만을 갖고 있는 분인데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입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경무관 한 사람이 장관의 재청권을 도와주기 위해서 짠 그 경무관 치안감 이상의 그 부분들이 번복됐다고 해서 이 사단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경찰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 청장께서 추천하는 추천권이 장관의 재청권을 빌미로 해서 장관의 재청권은 검증만 해서 사실은 대통령한테 넘어가는 건데 이제 거기서 경찰국을 통해서 모든 걸 한다고 한다면 우리 청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시중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청국장이다. 경찰청장 위에 경찰국장이 있고 경찰국장 위에 행안부 장관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청장으로서의 추천권을 포함한 일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건 이제 이따 보충질 이따 한번 더 하고요. 우리 후보자께서 지난번에 서면 보고를 한 거에 의하면 본인은 거주 목적 외에 부동산을 보유한 경력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맞습니까? 네, 부동산을 한 번 보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한 번도 보유한 적이 없다고 답변해요? 서면 답변에서. 부동산은 그거 제가 허위 사실 아니에요? 답변 내용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네, 그거 허위 사실이다 이거예요. 맞아요? 거주 목적 외의 소유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거주 목적 외에 부동산을 보유한 경력이 없다 이렇게.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주 목적 외에 부동산을 보유한 경력이 있죠? 없습니다. 네. 없어요? 네. 그러면 2002년도 4월 달에 답심리 한 아파트에 전세 끼고 갭 투자 하셨잖아요. 1억이라는 돈만 들어서 나중에 매각가가 4억 9천만 원. 2015년도에 매각했잖아요. 아파트 재건축. 제가 13년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거주 목적 외가 아니잖아요, 그게. 최초 구입을 할 한 때는 번도 거기서 거주한 적이 있어요? 최초 구입을 할 때는 당연히 거주 아니, 한 번도 목적으로 거주한 구입을 적이 있냐?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당시 전세를 끼고 사다 보니까 바로 아니, 입주를 한 못한 게 번도 맞고요. 거주한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13년 동안 거주한 하룻밤이라도 잔 적이 있어요, 거기서? 하룻밤이라도? 아니 그 실제 거주는 안 했습니다. 그래, 네. 안 했잖아. 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지금 답변서를 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를 재건축될 거 생각해서 산 거 아닙니까? 예. 뒤쪽에 우리 김경우 의원님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다 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최초의 구입 당시에는 거주 목적으로 구입을 했고요. 당시에 전세 기간을 끼고 있다 보니까 바로 입주를 못한 거고, 근데 공교롭게 제가 그때 당시 바로 승진이 돼서 지방 전출을 가게 되고, 다음은 또 연달아서 제가 국외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정들이 겹쳤기 때문에 제가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없었고, 귀국할 무렵에는 거기가 재건축이 시작이 돼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총장 후보자는 허위 진술을 하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기간만 해도 9년이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우리 간사님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뭐 청문회 자리가 정쟁의 자리로 흐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간사님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듯한 말씀들은 조금 지양을 해주시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 먼저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리고요. 이번 경찰국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허위 사실, 낭설, 난무하고 16명의 법에 정해진 장관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한 기관을 만드는 것에 마치 경찰 장악을 한다.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할 거다. 앞으로 모든 경찰청장의 행위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장관한테 가서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정말 온갖 말들이 난무됐습니다. 청장님, 이 경찰국 문제가 아까 우리 다른 의원님들 질의도 뭐 지적 말도 계셨지만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비서실을 통해서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밀실 인사냐 이렇게 지금 질책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한번 다 묻고 싶습니다. 그럼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시는 인사권에 기반해서 비서실에서 모든 인사를 정상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나타났던 모 정당 출신의 보좌관 출신 행정관이 해경의 전체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는 그 내용도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신 겁니까?
또 한 가지, 청와대 행정관이 바른다고 대한민국의 육군참모총장이 인사안을 들고 카페로 뛰어가는 게 정상적인 겁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이 가지신 인사권도 법과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집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경찰국 인사가 과거에 청와대 민정실이라는 그 틀 속에서 온갖 외부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경찰청장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서 경찰을 장악하고 좌지우지해왔던 그 폐단을 이제는 정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끌어내서 국회와 국민 모든 언론이 지켜볼 수 있는 데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위법이라고요? 장관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는 16명의 국을 만드는 것이 법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닙니다. 법제처가 정부의 법률에 대한 해석에 대한 유권 해석을 가지는 권한을 가진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도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보좌기관을 만드는 것은 다른 법률의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는 그런 예권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경왕이라든지 그 육군참모총장을 카페로 뛰어나오게 만들었던 행정관의 행위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경찰국 문제를 많이들 얘기하시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또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혹시 청장님 그 후보자 입장으로 계셔서 뭐 수에 잘 모르시겠지만 2018년도에 있었던 울산시장 김기영 울산시장 우리는 하명 사건이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청와대 하명 사건. 이게 지금 법상 문제가 돼서 지금 저걸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기소장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아니, 거기까지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을 보시면은요, 청와대 하명 사건에 대한 수사가 아닙니다. 그 정도를 넘어서서 또 어떤 언론에서는 청부 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도 넘었습니다. 정치 경찰, 권력에 잘 보이고 싶어하는 정치 경찰이 어떻게 경찰의 수사권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자기들 입맛대로 청와대 비서실의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 갔는지가 이 공소장에 생생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울산 경찰의 모든 역량을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리를 파헤치는 데 집중해라. 내 지시에 따르지 않는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교체를 다 합니다. 청장님, 기회가 되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다 저떻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팩트들, 본인 스스로가 먼저 청탁을 유도하기 위한 사람들을 인사를 만나러 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과연 지난 정권에서 경찰이 얼마나 공정하게 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세워오셨는지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14번 한번 올려봐 주세요. 14번요. 드루킹 관련된 거. 보십시오. 경찰이 158일 동안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조사 결과가 댓글 2만 개, 210만 개 조회수가 조작되기도 확인됐습니다. 특검 60일 만에 댓글 118만 개입니다. 120만 개. 8,800만 여부의 호감수가 조작이 됐어요. 이러고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청장님, 이제 후보자님, 청장님으로 부임하시면 정말 말씀대로 일체의 정치적 거래도 없이 오직 사실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희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추질이가 끝나고 위원장도 좀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민주당의 주철현 의원께서 7월 27일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으로 지당하고 소신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페이스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직접 통제나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지휘 통제를 받는 것이 우리 헌법의 대원칙이고 민주주의입니다. 군이나 검찰, 경찰 권력의 원천이 국민이고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위임을 받아 권한을 행사하고 지휘 통제를 받는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이 선출한 권력, 행정부는 대통령을 지칭합니다. 요즘 일부 경찰의 단체 행동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현대 민주 국가나 우리 헌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조직법은 중앙기관장 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 기관으로 경찰 공무원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 지휘를 받아왔는데 대통령 위임을 받은 공조직인 행안부 장관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 얘기가 존경하는 민주당 주철현 의원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철현 의원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사법적 영역인 검찰, 경찰 수사와 관련된 소속 장관의 지휘 감독권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정신인데 하물며 인사, 정보, 작전, 교통 등 다른 경찰 업무에 대한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은 명백하게 인정돼야 할 것입니다. 누구의 지휘 통제도 받지 않는 그들만의 경찰 독립, 경찰 공화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은 일부 경찰들의 오해 소지 있는 경찰국 설치 반대 주장이나 집단 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장은 윤희건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에 대한 대원칙에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경찰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 또 그 선택을 받은 입법부나 정부의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다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어느 경찰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 올해 6월 29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존경하는 우리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님실에서 경찰개혁 네트워크가 주최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제목으로 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날 발제를 맡았던 박병욱 국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께서는 경찰과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정책에 관하여 전혀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리이다. 정치적 중립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 관련 법률상 권한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애매한 입법적 공백을 틈타 경찰청이 경찰 산무에 관하여 마치 일반 부처와 같은 역할을 행하게 되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 경찰청이 경찰부라는 행정각부의 하나로 승격되기 전에는 이와 같은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제도 형성의 정령으로 볼 수 없다. 경찰국 설치에서 법치주의의 원리에 의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고려가 필요하지만은 입법자가 헌법에 따라 분배한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정부 조직법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시행령으로 현재의 장관 보좌를 위한 형태의 경찰국 신설, 이 부분은 법제처에서도 이미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전에 경찰청장 후보자께서 우리 동료 의원의 질의에 경찰국 신설의 위법 부분에 대해서 질문에 후보자가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고 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양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없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민주당 두 분의 의원님의 견해, 또 한 분의 견해, 또 한 분이 주최한 행사에 진술한 교수의 발언록을 제가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후보자께서는 소신껏 계속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은 오늘 청문회와 관련해서 여야 위원들이 공정하게 또 절차에 따라서 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위원장님이 그런 것과 다르게 본인의 견해와 관련돼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시고 입장을 표명하셨거든요. 본인의 의사를 밝히실 의향이 있으시면 정확하게 시간을 카운팅하시고 똑같이 위원들과 같은 위치에서 발언을 하시는 게 맞다고 예. 봅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알겠습니다. 이 청문 절차가 공정하게 제대로 진행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 쪽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시간을 더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은 위원장으로서 얼마든지 발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 분명한 또 권한이고 또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해야 되지만은 또 위원장으로서 정치적인 소신을 밝히는 부분은 민주당 위원장님들도 다 하는 것이고 이거는 뭐 관행적으로 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위원장으로서 의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정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이석하였다가 정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 종료 이후에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인 참고인 입장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정각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잠시 정회됐습니다. 송락규 기자와 함께 지금까지의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관련해서 민주당은 위법성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고요. 국민의힘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경찰국을 신설했다. 오히려 민주적 통제를 위한 합법적 절차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처가 관련 수사에 대한 질의도 나왔는데요. 네. 윤희근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답변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증인과 참고인 출석을 위해 정회 중인데요. 정회 뒤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하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질의가 추가로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증인이 출석하면 그 이후엔 어떤 쟁점들이 좀 이야기가 될까요? 오전에도 지금 계속 나왔던 그 쟁점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증인들과 참고인들 중에서도 이제 그 경찰국 신설에 대한 입장이 갈리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앞서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일선 경찰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내부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특히 윤희근 후보자가 전국 총경회의의 주최자였던 류삼영 총경을 대기 발령하고 참석자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일 역시 계속해서 지금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은 당초 류삼영 총경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로 했던 윤 후보자가 돌연 징계와 감찰 조치를 내린 배경엔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앞서 윤 후보자는 류 총경에 대한 징계는 독자적 판단이라 했고 징계 철회는 어렵다고 못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의 증인 출석은 불발됐습니다. 경찰국 신설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이 경찰제 개혁 문제도 오늘 청문회에서 언급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죠?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대 졸업생들이 경위로 임관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언급하는 등 여권에서 관련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네. 오늘 청문회에서도 오전에도 질의가 나왔지만 계속해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윤희근 후보자 역시 경찰대 7기 출신인데요. 윤 후보자는 앞서 국회 서면 답변에서 그동안 경찰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있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대표적 특혜로 지적됐던 군 전환 복무 폐지, 또 편입학 도입 등을 추진해 경위 임용폭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네. 추가 개혁안에 대해선 폭넓게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추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대 개혁은 경찰국 신설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조직 갈라치기 의도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아마 오후에 관련 질의가 나오면 또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요 오전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쟁점들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민주당 등 야권은 경찰국 신설 과정이 절차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혔고요. 네. 특히 경찰국 신설을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한 것에 대한 질의를 집중할 예정입니다. 질의를 집중했습니다. 현행법상 행안부가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못하는데도 시행령을 통해 우회적으로 경찰을 사실상 통제하는 경찰국을 신설한 건 위법 아니냐고 캐묻기도 했는데요. 네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제처가 적법하다는 입장을 낸 점을 들어서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청 역시 행안부에 속한 외청이기 때문에 정부의 인사, 예산 통제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에 대해 윤희근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에 보장된 권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설치된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오늘 청문회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행안부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답변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다만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경찰의 중립성 훼손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함께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잠시. 김순호 초대 행안부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 역시 막판 쟁점으로 좀 떠올랐죠. 네,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은 과거 노동운동을 하다가 경찰에 자수한 뒤 경찰로 특별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김 국장은 1988년 인천, 부천 지역 노동단체인 인노회에 가입해 노동운동을 했는데 이듬해 치안본부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회원들을 검거했습니다. 이후 스스로 경찰의 인노회 회원이었음을 밝힌 뒤 특별 채용됐는데 이 때문에 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경찰의 인노회 활동을 밀고 해 특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최근 들어 불거졌습니다. 네네. 또 이 과정에서 김 국장은 경찰 공무원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신임 교육도 받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김 국장은 인노회 활동과 특채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는데 오늘 청문회에서도 김 국장의 과거 행적과 특채 과정에 대한 관련 질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밖에 또 오늘 청문회에서 나올 쟁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 6월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문란이라며 경찰을 질타했던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 사태를 조사한 국무조정실은 행안부 치안정책관의 책임으로 결론을 내린 만큼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그 관련된 이제 성접대 증거인멸 의혹 수사
또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관련 수사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밖에 윤희근 후보자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8차례에 걸쳐 주정차 위반과 속도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데 대한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또 윤희근 후보자가 과거 이제 재건축 갭 투자를 했다는 의혹도 오늘 새롭게 네. 제기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정회가 돼 있는 상황인데 정회 이후에는 어떤 쟁점들, 어떤 상황들이 좀 등장을 하게 될까요? 일단 정회 이후에는 이제 증인이 출석하고 참고인들이 참석하게 되는데, 이 증인과 참고인들 대부분이 그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이제 찬성과 반대 이렇게 입장이 나뉘는 분들이 이제 나올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아마 계속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의 주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그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관련해서 위법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국민의힘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경찰국을 신설했다. 오히려 민주적 통제를 위한 합법적 절차다. 이렇게 맞서면서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들에 대해서 관련 질의를 계속해서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처가 관련 수사에 대한 질의도 조금 전에 나왔는데, 네. 관련해서 이제 경찰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희근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했는데, 아마도 똑같이 그 관련 질의가 나오면 최대한 이제 답변을 자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증인과 참고인 출석을 위해서 정회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요. 정회 뒤에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하면은 관련해서 질의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으로 다시 연결해서 진행되는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합니다. 네, 앞에 이제 증인이고 지금 아직 안 해줘야 빨리. 저기 이쪽 방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시는 의원님은 보충 질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는 증인 한 분이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출석하였고, 참고인 4인이 지금 현장 출석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한 증인 참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강기 증인 본인 맞습니까? 네, 본인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현장에 출석하신 참고인은 기립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참고인 일어나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호철 참고인 일어나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이웅혁
참고인 일어나 주십시오. 네,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성윤 참고인 일어나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정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선서는 정인이 인사청문회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정언을 거부하거나 정언 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 감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광기 정인은 화면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8월 8일 증인 민관기.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정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민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울산 중구 출신 박성민 의원입니다. 저는 김태규 변호사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은 판사 출신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몇 년간 봉직하셨습니까? 14, 15년 되는 것 같습니다. 14~15년. 예, 오늘 여기까지 우리 국회까지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경찰 조직이 건전한 통제와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가경찰위원회의 구체적인 어떤 그 업무 처리 내용까지는 제가 잘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제대로 된 견제나 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 사무는 전부 다 경찰청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찰청의 요구나 아니면은 부탁에 따라서 어떤 결정들이 심의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자문기구 이상의 역할을 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구를 통해서 경찰청의 어떤 통제 감시를 이루어낸다는 것은 애초 출발부터가 좀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서 이제 경찰의 권한이나 위상이 아주 엄청 커지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 거대한 경찰 조직의 통제나 균형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 모든 국가기관은 다 통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하죠. 그리고 특히 지금 경찰 조직은 검경 수사권이 검수완박이 이루어지면서 수사권이 경찰에 완전히 집중되면서 특히 그 통제나 감시의 어떤 필요성이 갑자기 더 현저하게 커진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런 경찰국 설치나 이러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논의의 방향들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경찰 조직이 한 14만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군인들의 숫자가 우리 50만, 60만 대군 이러는데 실제 직업 군인
의무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 제한 지역 군인들이 한 2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 조직 중에서 가장 큰 조직 중에 하나고 그리고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그러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에 대한 통제가 없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형태로든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경찰 개개인의 헌신, 노력 이러한 부분들을 폄훼하자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조직의 논리이기 때문에 조직의 어떤 통제 논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 일련의 과정으로서 지금 경찰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나 국민들로부터 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 그 대리인인 그 행안부 장관이 민주적으로 경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경찰을 통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법적 통제와 민주적 통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법적 통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굉장히 약해져 버렸습니다. 검수완박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이 그만큼 더 필요성이 더 간절해진 것이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과 그 대리인에 의한 통제, 감시는 반드시 더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집단행동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참고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적절하고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구테타 발언까지 나왔었는데 뭐 그 부분에 그런 표현에 당부는 제가 따로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찰 조직이라는 것은 그 판사나 검사 조직하고 다릅니다. 그 책상머리들이라고 제가 좀 이렇게 과하게 표현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그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물리력을 바로 동원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총을 쓸 수 있는 조직인데 그런 조직이 집단화하고 집단적으로 의견 표명한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부적절하고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국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수사나 치안에 대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성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의원님께 하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실 때 현직함을 부르는 것보다는 증인, 참고인으로 이렇게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영환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의정부 시갑 출신 오영환 의원입니다. 민관기 증인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지금 현재는 그 위원장직은 맡고 있지 않고요. 5월 13일 전까지 그 해장단 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네, 현재는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께서 증인께서 단식 농성 중 쓰러진 적이 있으시죠? 네. 네, 직장협의회 전국 대표 회장으로서 이 경찰국 신설 반대에 이 앞장서시며 그런 단식 농성까지 이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직장협의회 대표 회장으로서 그리고 개인의 현장 경찰관으로서 그렇게 반대했던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5월 13일 경찰 그 제도 자문 개선 위원회가 그 첫 회의를 했고요. 그때 그 이상민 장관님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취임도 하시기 전에 벌써 경찰 제도 개혁 자문 개선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어떤 자문위원이 들어가 있는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을 개혁하겠다 이렇게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부터 사실은 그 현장에서 좀 이게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장 경찰관들이 알고 있는 그 경찰 제도의 개혁은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통한 개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5월 13일 이후로 장관님 취임하시고 그다음에 치안정감 승진에서 기존의 그 치안정감 승진은 승진 인사가 나면서 그 옷을 벗고 나가는 그런 형태의 치안정감 인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존의 치안정감 7명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6명이 또 된 거죠. 그러면서 치안감 인사 또한 그 계속 번복되는 사태가 있었고요.
그 가장 큰 부분에서 문제점과 우리 그 현장에서의 그 반감은 그 행정안전부 장관님의 그 발언 내용 등에 대해서 상당히 그 문제가 있었지 않나. 수사권의 그 확대로 인해서 수사 권한이 확대해졌기 때문에 통제해야 된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사를 통제하겠다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의문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그 좀 강경한 반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좀 여쭙겠습니다. 증인께서 이 민주경찰 역사의 가장 큰 위기다. 경찰국 신설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이 많은 국민들이 이룬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많은 국민들이 이룬 역사를 파괴하는 행위다 이러시면서 이렇게 반대에 앞장서셨는데 직장협의회가 어떤 조직입니까?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직장협의회는 그 2019년 12월에 그 법안이 통과가 돼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경찰과 소방도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현장 경찰관들의 이런 소신이나 이런 직무상 양심을 충분히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찰국 신설 반대와 관련해서 혹시 직장협의회 차원에서만 반대를 합니까? 아니면 직협 소속이 아닌 경찰관들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경찰관의 한 95% 정도는 반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기 증인께서도 경찰대 출신이 아니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뭐 자꾸만 특정 출신, 특정 그룹 또 특정 세력만의 반대인 것처럼 마치 경찰대 출신의 일부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경찰 내부를 갈라치게 하려는 이런 시도들을 보고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29년 경찰을 근무를 했지만 비경찰대와 경찰대라는 말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정치권에서 경찰을 비경찰대와 경찰대로 분류하려고 하는 것 같은 좀 의구심이 네, 증인 말씀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런 현장 경찰관들 95%가량이 이 반대하고 있는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십니까? 노력하는 부분과 본인의 소신과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경찰국 강행 신설과 관련해서요. 일단 그 좀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른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토록 소신 없이 오로지 이 권력의 요구에 의한 말들만 반복하고 있는데 앞으로 경찰청장이 된다 해서 이런 부당한 외압이나 뭐 수사 지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과연 거부했을 지금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할게요. 네, 증인 마지막 마이크가 꺼져서 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이 경찰청장 후보자가 현재 이 경찰국 신설 강행에 있어서 이 권력의 요구, 윤석열 정부와 이상민 장관의 논리만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경찰청장이 된다면 부당한 외압이나 뭐 수사 지휘, 정말 불법적인 수사 지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거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증인의 소신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오전에 그 경찰청장 후보자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경찰의 중립성이라든가 독립성을 훼손했을 때 본인의 그 의지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식 의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네, 서울 강동을 출신 이해식 의원입니다. 우리 이웅혁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멀리 여의도까지 나와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웅혁 참고인께서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 경찰국 신설의 부당성을 아주 잘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아주 핵심적인 경찰국 신설이 왜 위법 부당한 것인지 위헌적인 것인지 그리고 또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하고 있는데 특히 2조 3항 5호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핵심적인 것은 이번 그 조치는 중앙 경찰 행정권의 그 복원이라고 하는 점에서 가장 큰 일단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과거의 경찰이 국가의 억압기구로서 작동했을 때 걸맞는 상태이지 치안 행정의 2022년 앞으로의 패러다임은 그 맞지가 않다. 왜냐하면 사실상 그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경찰국장, 또 지방청장, 또 경찰서장, 지파출소장으로 연결되는 이론적 명령 체계는 과거의 60년대 또 80년대에 우리 그 헌정사에 사실 값비싼 희생의 결과 사회에 여러 가지 폐해를 끼쳤다고 하는 이 점을 먼저 그 부각시키고 싶고요. 법적인 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지금 잠깐 언급을 하신 바와 같이 지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13조 2가 상당히 문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정면으로 헌법에 위반되고 법에도 위반된다. 왜냐하면 경찰국을 두어서 경찰국장을 통해서 결국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직접 지휘 감독을 하겠다. 그런데 지휘 감독을 하기 위해선 전제되는 것이 소관 사무가 법에 있어야 됩니다. 7조에. 네. 그런데 지금 그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16개 사항에 소관 사무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사무가 아닌 것을 지휘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른바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반하게 돼서 헌법에도 반할 뿐이 아니고 이것조차 사실은 그 시행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75조, 95조의 시행령의 범위와 일탈을 넉넉하게 넘어서는 이런 그 문제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그 아니고 지금 또 지적을 잘 하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행정안전부 불령 제2조 사망 5에 보면 상당히 그 자의적이고 폭넓은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슬쩍 끼워넣은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장관이 그 밖에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경찰청장에게 사실은 시키고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독소 조항을 그 포함해놨다. 네. 유학하게 되면은 사실상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의 주요한 업무를 겸하는 꼴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판을 그 가할 수 있는 이런 그 대목이고요. 알겠습니다. 유학하게 되면 이것은 결국은 헌법 정신에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 중립화는 1960년대에 사실 헌법 조항으로 포함이 되었고 그 이념이 사실 헌법 전문에도 여전히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경찰 중립화라고 하는 그 가치가 말이죠. 네. 그래서 유학하게 되면 헌법 가치에 반하고 법치에도 반하는 그런 경찰국 신설이 아닌가 평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 질의에 쓰겠습니다. 네. 예. 이해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준호 의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네,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근 행안부와 법제처가 국가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위원장으로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위원회 공식 입장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공식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자문기구는 아니다. 저희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은 기속력 있는 권한이다라고 공식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합의제 행정기관 또는 최소한 합의제 의결 기관으로 이제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행안부 장관의 제2 요구권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국가경찰위원회가 기속력이 있는 합의제 의결 기관이라고 하는 입장을 2019년 법제처도 이미 갖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국가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대정부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2019년 국가경찰위원회가 그렇게 유권 해석을 했다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의원실에서 이상민 장관의 발언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2019년 문재인 정부 법제처 해석 자료라고 하면서 4페이지 정도 분량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요 내용은 국가경찰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내용이 주요한 내용으로 들어있는데 사실은 정권에 불리한 내용은 쏙 빼고 편집된 정황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실제
당시에 논의됐던 해당 자료는 12페이지 분량에 달하고 거기에는 경찰위원회는 기소력 있는 합의제 의결 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여러 저희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 당시 회의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의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십니까? 예, 저희 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법제처 자료에 경찰위원회는 기속력 있는 의결 기관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네, 기속력 있는 합의제 의결 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제처는 왜 국회에 답변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빼고 뺀 내용으로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답변을 했을까요? 그 심증까지 제가 추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없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경찰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찰국 신설 그리고 소속청의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거쳐야 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고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내용을 은폐하고 조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확히 그 의사가 어떻다라는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의구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19년 진행됐던 그 회의는 그냥 비공식적인 실무자간 내 회의였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관들이 참여했고 몇 회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관계기관인 행정안전부, 법제처, 우리 국가경찰위원회 그리고 경찰청이 참석해서 3회에 걸쳐서 회의가 진행되었고요. 경찰위원회의 법적 성격 및 합의제 행정기관 여부가 주된 논의의 주제였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공식적인 회의죠. 네네. 그것만 보면 법제처가 답변하듯이 그냥 실무자들 간의 실무적인 회의라고 볼 수는 없고 청와대가 주관하는 공식적인 회의고 당연히 법제처가 거기에 제출하는 회의 자료는 법제처의 내부 의사결정 또는 주의 보고 체계에 따라서 보고가 되었을 공식 문서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동의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은 이후 질의에 쓰겠습니다. 예, 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원희 의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네, 김태규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PPT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네. 이분 아십니까? 이분은 경찰위원회의 하주희 위원입니다. 예. 2016년 당시에 민변의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시위 현장에서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셨던 분입니다. 경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경찰위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법원의 예를 들고 싶은데요. 법원에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이런 걸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거 만들고 나서 그때 만들겠다고 할 때 제일 우려했던 것들이 외부의 정치화된 시민단체로부터 파견되는 사람들이 그 조직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우려했고 안에 있는 판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우려를 했었습니다. 네. 마찬가지 사안일 수 있거든요. 네. 마치 위원회라고 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 자체로 대단한 어떤 정당성이 부여되고 그것으로 무슨 어떤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데요. 그 위원들 누구도 국민들이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네. 단지 누군가에 의해서 임명되었을 뿐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래가지고 마치 어떤 권한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개입할 수 있다. 뭐 제가 옆에 계시니까 좀 이렇게 조심스럽긴 한데 저도 민변이나 아니면은 그 민변에 소속해 계신 분들이 딱히 어떤 정치적 성향이라고 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대부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국가경찰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면은 그 경찰위원회의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누가
수긍을 하겠냐는 말씀이죠. 예, 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오늘 신문 이만희 의원님 계십니다마는 참고로 오늘 정성윤 참고인께서 지금 멀리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좀 그 배분해서 좀 참고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성윤 참고인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중에 먼저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고인께서는 그 로스쿨에서 16년 동안 행정법을 이렇게 전공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경찰국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는 우리 정부 조직법 34조 1항에 치안이라는 글자가 없으니까 경찰국 설치하는 것은 위헌이고 위법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조금 전 우리 이웅혁 교수께 참고인께서도 정부적 법정주의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정성윤 참고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게 방금 이웅혁 참고인께서 하신 말씀 정부 조직 법정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정부 조직법이 설치되어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정부조직법이란 것은 사실은 정부조직법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이 1932년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만주를 침략하기 위해서 중국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하면서 만주국을 만들 때 헌법 대신 만든 게 정부조직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부조직법과 정부조직법 법정주의가 우리나라 헌법에 들어와 있지만 이 여적적 의미를 고려하면은 반드시 우리 헌법에 있는 정부조직법 법정주의를 이웅혁 교수님처럼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진 학자들도 많이 계신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신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방입니다. 소방, 행정안전부 소관 사무인데 소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정부조직법 1948년 7월 17일 날 정부조직법이 만들어지면서 헌법하고 동시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소방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방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치안하고 섞여가지고 소방이 같이 있었는데 그 예가 뭐냐면은 경찰 공무원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경찰 공무원에는 두 종류의 경찰관이 계셨습니다. 한 분이 경찰 공무원이고 한 분이 소방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도에 경찰청법이 제정되면서 소방이라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정부조직법의 사무의 소방이라는 사무가 한참 동안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에는 여전히 행정안전부의 소방국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소방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기간 불법으로 존재하는 기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정부조직법 법정주의를 해석을 할 때 어떤 사무가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지 않더라도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소속된다는 그 규정에 의해서 헌법의 큰 틀에 의해서 경찰청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경찰청에 가지만은 경찰청법에 규정이 되지 않는 나머지 치안 사무는 여전히 행정안전부에 소속되고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붙여 있는 조그만 공백들이 다 있는데 전부 다 불법 조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오히려 조금만 줄여주시죠. 예, 먼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국도 당연히 허용되는 조직이다, 합법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그 사람들 또는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마치 경찰국이 인사를 통해서 사실상 경찰을 통제하면서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냐, 결국 정치 경찰로 변질될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표시하고 계시는데 참고인께서는 그 경찰국 신설에 찬성하시는 입장이신데요. 여기에 대한 참고인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 인사를 통해서 뭐 정치 경찰을 만든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인사를 통한 경찰 장악이란 프레임은 허구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헌법에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존재하고 거의 모든 공무원의 인사권이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는데 어떻게 경찰의 인사권을 행사하면은 장악이 되고 다른 공무원의 인사를 하면은 그것이 민주적 통제가 됩니까? 이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헌법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하나 보장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공무원의 신분 보장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 중립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장관의 경찰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그것이 경찰 장악이라 하면은 그것은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그런 논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사권 행사가 장악이다 이런 논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 더 이상 신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정인 참고인 신문을 희망하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시도 좋겠습니다.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와주신 데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서 정인 참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정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를 실시하기 전에 후보자의 입장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클로징이요? 네. 네, 조금 전까지 이제 증인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여야는 그 증인과 참고인들을 상대로 국가경찰위원회가 심의 의결 기구인지 자문 기구인지 등을 놓고 집중적으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또 그 경찰국 그 행안부 내에 경찰국 신설한 것 자체가 그게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따졌는데요. 일단 판사 출신의 김태규 변호사는 경찰청의 요구에 따라 심의가 이뤄지는 만큼 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 이상의 역할을 하기 힘들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또 경찰의 민주적 통제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대통령과 대리인에 의한 통제, 감시는 반드시 더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반면에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조금 다른 의견을 밝혔는데요. 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공식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네. 특히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자문기구는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계는 여기까지 이어드리겠습니다.